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심지어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망치던 남성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안의 모습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곧이어 해당 차량이 나타나고 경찰이 차를 세워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하다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두 팔로 차량의 핸들과 피의자의 팔을 붙잡고 쫓아가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내면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갑니다. 도주 이후에 2시간 만에 해당 차량은 발견됐고 20여 분 뒤 다시 추격전을 벌여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건데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보신 것처럼 경찰을 매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술은 도주 이후에 따로 마신 거다. 저 때는 술을 마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이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이제 추적을 하면서 해당 차량 조회하면은 어디로 이제 갈지가 좀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지 인근에 이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해당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을 매달고 20m 정도 달려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로 또 조주를 했다가 이제 차량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운전자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또 도주를 한 것인데요. 이후 이 해당 전몰에 이제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에 대해서 건물 관리인인 척하면서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하자 결국 운전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당시에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니까요. 지금 도망간 사이에 본인이 추가로 음주를 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술타기라는 신조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술타기라는 말, 음주운전 단속 또는 적발 후에 술을 더 마셔서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술타기 수법 사건이 있었죠. 지난 6월입니다. 만취한 포르쉐 차량이 무려 159km로 과속을 하다가 경찰을 받았던 사고입니다. 갓 19살이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는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당시에 미흡했던 초동 조치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게 아니냐라면서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관들 징계가 뭐 얼마 받지 않고 경징계에 그쳤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죠. 이 사건이 좀 안타까웠던 지점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들이 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 인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병원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병원에 가서 무단으로 도주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명 술타기를 한 것이군요. 그렇죠. 앞서 설명해 주신 일명 술타기 수법인데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이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편의점에서 음주를 했기 때문에 0.08%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위드마크 공식 같은 부분을 역산하고 가운데 중간에 술이 추가로 마신 정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종적으로 0.03% 정도. 그러니까 처벌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결국 얼마나 음주했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네. 처벌이 너무 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문제를 삼았고 징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징계조차도 너무 가벼웠다는 것인 유족 측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망과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른바 이 술타기 꼼수. 더 답답한 점은요. 이 법의 허점을 노리는 이 술타기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되는 처벌 법안이 지금 없다는 건데 국회에서 이런 거 먼저 빨리 좀 진행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모 가수가 이러한 문제로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네. 정치권에서 바로 이른바 술타기 금지법이 논의가 됐죠. 그랬었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신영대 의원, 민영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박성훈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술타기 정황이 있을 때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인데요. 저는 이러한 법안도 법안이지만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 위드마크 공식, 즉 과거에 술을 먹었던 시점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사 당국, 특히 검찰로 송치가 됐을 때 이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또 피해자들이 변호인만 잘 구하면은 잘 빠져나가는 그러한 관례도 있었는데 저는 법안도 법안대로 꼭 개정이 되고 또 네. 검찰도 위드마크 공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역산을 통해서 음주를 반드시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이런 게 민생 법안 아닙니까? 여야가 할 거 없이 빨리 좀 이런 것들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야가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정쟁이 있다 보니까 전체 회의가 안 열리고 또 전체 회의가 안 열리니까 당연히 본회의까지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모습인데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그 본회의 국회 모습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도망가고 꼼수를 쓸 거면 처음부터 나쁜 짓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요, 대낮 도심 무법 질주를 한 사례가 또 적발이 됐는데요. 이 운전자 역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번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딱 걸렸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앞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과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이전에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소유주임을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제 차량 소유주가 이제 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갔는데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그러니까 이전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일이 적발되자 또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인 건데요. 네. 무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까지 약 25km 운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저 순찰차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앞에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들을 인식해서 범죄자 차량이냐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금세 인식해서 통보가 된다고 하네요.